자, 페이지 12페이지요. 생물2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12페이지를 펼쳐보시면 생명과학의 발달 뭐 이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예전에 이거 막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순서대로 배열하세요. 뭐 세포와 미생물의 연구 뭐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생리학의 발달, 생물 분류와 진화론 확립,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발달 뭐 이런 단어들이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배우면 교과서에 나와 있을 거거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파트는 별로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 하나만요. 맨 처음에 1660, 1670년대 세포와 미생물 관찰 여기 밑줄 하나 보세요. 현미경으로 훅이라는 사람이 세포를 처음 봤고요. 이름 비슷합니다. 레이우엔 훅이라는 사람이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처음 봐요. 그때 세포는 죽은 세포였어. 그래서 핵이 없었고요. 이렇게 네모박스 쳐져 있는 세포막 같은 게, 세포벽 같은 게 나타나서 아예 격자무늬로 되어 있는데 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포를 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이 식물을 봤고요. 슈반이라는 사람이 동물을 봐요. 이것도 밑줄 하나 보세요. 슐라이덴은 식물설, 그래서 슈반은 동물설, 이렇게 식물설과 동물설을 만들어냅니다. 파스텔은 역시 중요한 사람이죠. 코흐라는 사람도 있고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죠.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둡니다. 얘네들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었거든요. 나머지들은 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고요. 맨 아래 칸의 세 번째 찰스 다윈 자연선택설 이런 거 밑줄 하나 보세요. 상식이에요. 13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유전은 멘델, 역시 유전은 멘델. 모건, 에이버리, 왓슨, 크릭 여기까지 오는 게 DNA의 발달입니다. 요게 생물2에서 배우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최초는 알아보세요. 최초로 세포를 본 사람이 누구라고? 훅. 그죠? 미생물을 본 사람이 누구라고? 레이우엔 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슐라이덴 식물설, 그리고 슈바는 동물설. 요 정도까지는 상식으로 좀 알아둡니다. 지금 DNA 연구가 완성됐죠. 그래서 이 앞쪽은 그냥 살짝 읽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슬쩍 읽어보시면 생물원에 귀납적, 연역적 이런 단어 나오고요. 생물원이 좀 많죠. 조작변이, 통제변이 이런 거 고르는 거예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럼 끝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생명체의 구성 단계 4단계로 되어 있고요. 요거 학교에서 배우면 외워야 될 거 되게 많거든요. 식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동물체가 중요해요. 28페이지. (28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는 딱 하나요.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 조직 있어요. 조직이라고 펼쳐져 있는 거 보이니? 그거 하나 외워줍니다. 동물은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이렇게 돼 있어요.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중간에 나오는 표 그거 하나 외우세요. 여기서 생물학과 결합되는 건 근육이요. 근육은 조직입니다. 근육은 조직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28페이지 맨 아래 보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생물학원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거기서 중요한 거 딱 하나. 됐어요? 소화계의 간에 밑줄 하나 보세요. 간은 소화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한데 한번 가볼까요? 결합조직이라고 써있는데 맨 끝에 가보세요. 결합조직 맨 끝에 보면 혈액이 있어요. 혈액은 액체처럼 생겼지, 그지? 그런데 조직입니다. 결합조직. 이런 단어를 놓치지 마세요. 내신용으로 낼 수 있는 단어는 이런 정도입니다.
식물체는 원래 진짜 엄청나게 양을 많이 배웠어야 하는데 다 없어졌습니다. 식물 다 없어진 건 정말 땡큐고요. 거기에 표피 조직,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 이렇게 세 가지 조직계가 있어요. 식물에서는 조직계를 배우세요. 29페이지 아래에 중간에 박스, 조직계를 배웁니다. 좀 이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0페이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학교 땐 지방이라고 배우고 고등학교 3학년 땐 지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그리고 옆쪽에 가면 31페이지에 핵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를 배우면 또 역시 한바탕이 끝납니다. 탄수화물 별로 어렵지 않고요. 지질 역시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백질 거기에 보면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단백질의 형성,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하여 펩타이드 결합의 밑줄 하나 보세요. 핵산은 다 알죠. 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핵산은 인상, 당, 염기 1대1대1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디옥시리보핵산과 리보핵산, DNA와 RNA의 표가 있죠. 이 표의 박스에 별표를 치세요. DNA와 RNA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는 내신용으로 냅니다. 됐죠?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체크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보는데 자, 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의 구성 단계는 기본적으로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됩니다. 원래 기본 단계는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그 중에 추가되는 데가 있어. 자, 첫 번째요. 동물 해볼게요.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됩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기관계가 있어요. 이 기관계들이 모이면 개체가 되죠. 그래서 동물에서는 기관계가 특징적으로 있어서 기관계를 배우는 게 생물원이에요. 소화계, 순환계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왜? 동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관계니까 기관계를 배우자가 생물원입니다. 됐나요? 차이점 한번 보세요. 이 조직에다 별표를 쳐줬어. 조직은 내리면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피, 하나는 근육, 하나는 신경, 하나는 결합.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결합 조직. 상피 조직은 껍데기요, 껍데기. 피부, 땀샘 이런 것들을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근육은 말 그대로 근육이에요.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되어 있는 그 근육입니다. 신경도 니네 배우죠? 뉴런에 대한 내용이죠. 감각 뉴런, 운동 뉴런, 채성 신경계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신경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물원에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게 근육과 신경이죠. 조직을 배우는 거거든요. 결합 조직, 뼈, 인대, 혈액. 됐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 중요한데 여기에 혈액이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여기다 체크 하나 해드렸고요. 니네가 이름 알고 있는 것들은 다 기관이에요. 기관 쉬워요. 자, 조직 네 가지 됐지, 그치? 이거 내신에 안 낼 수 없잖아요. 상피, 근육, 신경이랑 조직이. 이름 아는 거, 눈, 코, 입, 귀.
피부, 간, 대장, 소장 이름 알죠? 방광, 뇌 이름 알잖아요. 이렇게 이름 아는 거 다 기관이에요. 얘네들이 이름을 알고 있는 거 다 기관. 그럼 기관은 넘겨. 기관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많이 배운 거잖아요. 기관계. 되게 많아요. 소화계. 원래 소화기관계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소화계라고 쓰는 겁니다. 순환계 배우죠. 호흡계 배우고요. 신경계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배설계 이런 단어도 있고요. 면역계 뭐 이런 단어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다 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되게 많죠.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건 어디에 속하는지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 이자 어디에 속하니? 소화기. 간 어디에 속한다고? 소화기. 방광 어디에 속하니? 배설기. 대장 어디에 속해? 소화기. 폐는 어디 있어? 호흡기. 됐나요? 이렇게 개를 찾으면 시험 문제 완성이에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시험에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나와요. 소화계에 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동물 파트 단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하세요. 내용 되게 많다고 했어요. 어렵지 않게 공부합니다. 예전에 이 그림 사진을 모두 다 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요. 식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니? 세포가 있으면 조직이 생겨요. 조직이 가면 조직계라는 애가 태어납니다. 식물에만 있는 단계죠. 동물에만 있는 단계는 기관계, 식물에만 있는 단계는 조직계. 그래서 식물은 조직계만 하면 돼요. 학교에서 식물 안 배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얘가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이면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식물이에요. 조직은 딱 두 개. 하나는 분열 조직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영구 조직이라고 합니다. 두 개분 아세요? 자, 여기다 체크해 볼까요?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이 있는데, 분열 조직은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 나머지 영구 조직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거. 얘네 식물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니?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딱 두 군데. 세포 조직이, 분열 조직,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인데 식물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곳 딱 두 군데. 거기가 뭐냐면 길이 생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생장점이 있죠. 그리고 옆으로 크게 만들어주는 형성층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분열 조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영구 조직입니다. 조직 이름 되게 많거든요. 통도 조직, 유 조직 뭐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 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나머지 이렇게 통칭해 주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분류를 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식물의 조직은 분열 조직, 영구 조직. 됐죠? 그럼 처음 들어본다고. 통도 조직은 어디야? 영구 조직이야. 유 조직은 어디야? 영구 조직. 됐나요? 다 쓸었어요. 물관 어디니? 여기요. 체관 어디니? 여기요. 왜? 분열 조직은 요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됐어요? 이렇게 요거만 있어 나머지 다 이거야 이렇게 배우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전부 다 외우지 마세요. 우리 그럼 조직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식물의 조직계는 세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본 조직,
하나는 관다발 조직, 하나는 표피 조직. 됐나요? 요거 비교할 수 있겠어요? 동물은 상피 조직이라고 하고요. 식물은 표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왜 달라요? 상피는 동물 거, 표피는 식물 거예요.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나뭇잎을 잘라요. 여기를 싹둑 잘라요. 그래서 이 자른 단면을 확대하면, 여기를 딱 자르면 확대하면 이렇게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표피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밑에 엄청나게 긴 세포들이 쫙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아래 듬성듬성한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는 세포가 듬성듬성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떨어져 있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 이름 뭔지 알아? 인맥이라고 하거든요. 인맥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있는 거죠. 싹둑 잘랐으니까. 맨 위에 얘를 표피라고 합니다. 조직이고요. 얘를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뭐라고? 전부 다 영구 조직이죠. 나머지는 다 영구 조직입니다. 여기 가운데를 해면 조직이라고 하고요. 다시 여 끝에를 표피 조직이라고 하죠. 그리고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요 위에 있는 애가 물관, 아래에 있는 애가 체관, 요 가운데 있는 애가 형성층이에요. 또 여기 뚫려 있는 데를 기공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이 엄청나게 많은 조직을 다 적어놨는데 이 중에 분열 조직은 누구니? 형성층 하나요. 나머지는 다 영구 조직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여기다 점을 찍어볼게요. 점을 찍고 여기다가 점 찍는 거거든요. 파란 점을 여기다가 졸라 찍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간단 조금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기공 양옆에 있는 세포에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요. 점을 찍으면 그냥 외울 수 있습니다. 기공 양옆에 있는 세포에다 점을 찍습니다. 다시 표피 조직은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피 조직에서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왜? 태양빛이 오면 광합성을 표피 조직에서 해버리면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놀겠지. 그러니까 빛이 뚫고 들어와서 여기까지 와야 돼. 그래서 표피 조직에는 엽록체가 없어요. 있으면 햇빛을 차단하겠죠. 울타리 조직에 엽록체가 졸라 많습니다. 여기서 식물이 포도당을 합성한 장소가 되겠죠. 해면 조직의 세포에도 엽록체는 있어요.
양은 많지 않지만 엽록체 있고요. 표피 조직은 엽록체 없다 그랬지. 얘는 엽록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쳐드렸어요. 요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세포가 얘거든요. 요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 기공 바로 옆에 세포들을 공변세포라고 합니다. 얘는 기공을 열고 닫으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공변세포 안에는 엽록체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식물체. 좀 나눠볼게요. 여기 다 써있는 건 조직이에요. 여기 써있는 건 조직입니다. 조직이라고 끝났죠? 자, 그러면 여기 중에 관다발 조직계는 누구니? 조직계는 관다발 조직계는 누구니? 관이 다발로 뭉쳐져 있는 애가 관다발 조직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얘가 관다발 조직계가 됩니다. 그리고 위쪽과 아래쪽 표피 조직이죠. 이 표피 조직을 합치면 얘랑 여기 있는 애를 합치면 이렇게 공변세포까지 합치면 얘네 세 개가 표피 조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남는 거죠. 나머지.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같은 애들을 기본 조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조직계는 그냥 나머지를 쓰시면 돼요. 이 중에 살아있는 애. 분열 조직이죠. 유일하게 세포 분열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광합성을 어디서 한다고? 울타리 조직이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하려면 필요한 게 두 가지. 물과 이산화탄소, 빛 이렇게 되죠. 빛은 여기서 그냥 내리쬐을 거고요. 물 어디서 와? 뿌리로 빨아 당겨서 물관이 오지. 그 물관이 아래에 있으면 되겠니? 위에 있어야 물을 주기 쉽죠. 지나 이렇게 하는 거야. 광합성을 하니까 물관을 통해서 물관이 위에 당연히 위에 있어야 돼. 물을 주는 거죠. 그럼 공기, 이산화탄소 어디로 와? 기공으로 와야 되지.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올 때 여기에 세포들이 빽빽하면 어떻게 돼? 뚫고 와야 되지, 그치? 너무 듬성듬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쉽게 올 수 있게 되니. 한 번만 더요. 광합성을 하고 나면 뭐가 생겨? 포도당이 생기지. 그죠? 포도당과 산소가 생겨요. 산소도 버려야 되지. 그래서 산소를 버리는 통로니까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하게 생겨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이런 걸 배우고 나면 와 진짜 진화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요거는 하나 해줘요. 동물에만 있는 거 뭐라고? 기관계. 식물에만 있는 거 뭐라고? 조직계. 그럼 마지막 하나 기관은 뭐니? 식물의 기관은 니네가 알고 있는 거. 꽃, 열매, 줄기, 잎, 뿌리. 이게 기관이에요. 좋나요? 여기 되게 신기하다.
이 당연하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입 어디라고? 기관이야. 식도 어디야? 기관이야. 위 어디야? 기관이야. 소장 기관, 대장 기관이죠. 이걸 다 합치면 뭐라 그래? 소화기. 됐어요? 잘 봐. 입 기관이고요. 식도 기관이고요. 위 기관입니다. 소장 기관이고요. 대장 기관이에요. 자, 기관을 다 모았지. 개체가 되니? 안 되죠. 그치?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 콧구멍이 있고요. 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관이 내려오고 기관지가 뻗쳐 있고 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이니? 좀 이상하지 않니? 그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심장이 있고요. 심장에서 혈액이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배, 다리 뭐 이렇게 가겠지, 그지? 사람이니? 좀 이상하지? 어때? 기관만 다 그리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기관과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됐나요? 얘 한번 보세요. 꽃이지. 그지? 꽃받침이지. 그지? 줄기지. 잎사귀죠. 뿌리죠. 식물 맞지? 그지? 어때요? 기관만 그리면 개체되죠. 그러니까 식물은 기관과 개체 사이에 뭔가 없어야 돼요. 됐나요? 당연한 거라고. 당연한 거. 그래서 분류 단계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여기 간단합니다. 칠판 한번 지어볼까요? 자, 두 번째. 역시 내신용으로 공부할 때는 간단하게 했는데 이상한 거 내면 젠장 재수 없었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정말 수능을 볼 건 아니니까.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이것도 간단하게. 자, 네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탄수화물 배울 거거든요. 두 번째, 기질을 배울 겁니다. 세 번째, 단백질까지는 배우겠죠, 그죠? 탄수화물 중학교 때 배우는 거 CH5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CH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과 지방은 구성 성분이 같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거예요. 단백질은요, CHONS. 되게 희한한 거 맞죠? 여기에 N과 S. 그래서 생물원에서는 이 N에 대한 내용이 요게 시험 문제였어요. 단백질에만 들어있다. 네. 뭐 몇 가지를 더 적어주면 4kcal 나오죠. 1g. 지금 9kcal 나옵니다. 1g. 얘 4kcal. 1g. 네, 기본 사항이에요. 자, 탄수화물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딱 하나요. 다당류라는 애가 있는데 둘로 나눠요. 하나는 글리코젠이에요. 하나는 셀룰로스.
글리코젠은 동물 거예요. 셀룰로스 식물 겁니다. 인간은 글리코젠을 분해하는 효소는 있는데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식물로 구성되어 있는 무언가를 처먹으면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죠. 근데 왜 채소 많이 먹으라 그래? 왜 과일 많이 먹으라 그래? 왜 식물 많이 먹니? 왜 비건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식물은 식물의 세포벽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동물은. 나는. 인간은. 그래서 걔를 씹어. 몰라 씹어. 그럼 세포벽이 깨지겠지? 그럼 그 안에 세포질이 새어 나오겠지? 그것만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소화될 때도 다 나옵니다. 니네 참외 먹고 화장실 가면 참외씨 떠다니는 거 안 보여? 나만 이거 얘기하면 좀 더러워지겠죠. 식물을 소화 못해요. 셀룰로스는 인간이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식물의 세포벽을 만듭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그럼 상식 하나 해볼까요? 탄수화물을 분류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상식인데 알고 있는 또 파심이니까 단당류라고 하고요. 이당류라고 하고요. 다당류라고 합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는 거 맞지? 자, 단당류는 세 종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자, 이 정도는 알고 있니?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당류는 그 유명한 설탕, 엿당, 갈락토스를 묻혔으니까 한국말로 씁니다. 영어밖에 기억이 안 나서. 젓당, 네, 설탕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설탕 영어로 슈가라고 하죠. 생각 용어 아닙니다. 그냥 일상 통용 용어예요. 소금을 NaCl이라고 쓰지. 그리고 니 뭐라고 읽어? 염화나트륨이라고 있잖아요. 외국에서 염화나트륨이라고 안 읽습니다. 그 이름은 염화나트륨이 아니에요. 왜? NA라고 쓰고 얘를 나트륨 이렇게 읽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가 여기 속하는 거야. 이게 나트륨이 아닙니다. 설탕도 마찬가지. 슈가는 그냥 통용된 단어예요. 소금, 썰트 그냥 통용된 단어예요. 쟤는 다 이름이죠. 엿당. 누군가가 이름을 지었겠지, 그지? 다 영어로 써있어요. 설탕 수크로우즈라고 하고요. 엿당 말토우즈라고 하고요. 젖당은 락토우즈라고 합니다. 락토우즈를 분해하는 애 락타제. 엿당 말토우즈를 분해하는 애 말타제. 그래서 아제를 붙이면 효소 이름이 돼요. 옛날에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설탕, 뭐와 뭐로 되어 있는 거야? 얘는 포도당과 플러스 과당을 합치면 설탕이 돼요. 2당이잖아요. 엿당은 포도당 두 마리가 합쳐지면 엿당이 됩니다.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합쳐지면 젖당이 돼요.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2당류. 그럼 다당류는 아까 같은 거 글리코젠이고요. 셀룰로스. 다당류를 통칭해서 영어로 아밀로스라고 합니다. 아밀로스를 분해해야 되는 누구야? 그래서 아밀레이스죠. 생물학과 관련된 학과를 가면 대학 가면 이걸 다 영어로 배우시면 돼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생물학이 어디 가겠니?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건데 다 똑같은 거. 영어로만 배우시면 됩니다. 지질 영어로 뭐라 그래? 리피드, 라이피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깨부수는, 그래서 리파제, 라이페이즈라고 하는 거죠. 효소 이름은 기질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얘도 나눠봅시다. 지질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가 중성지방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질. 니네 책에 나오는 세 번째는 스테로이드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막 피부에 막 쌓여서 기름 막 쌓이는 거 있죠? 소고기 막 먹으면 마블링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름기, 그걸 다 중성지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질은 원래 지방이라고 쓰는 건데 지방은 중성지방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생물2에서는 얘네들이 중요한 거지. 생물1이고요. 생물2거든요. 이 인지질에 체크 하나 해주세요. 세포 막 성분입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의 세포 벽 성분이에요. 세포막은 동물과 식물이 다 있죠. 그래서 인지질은 동물과 식물이 다 필요한 겁니다. 지방을 많이 먹지 않으면 세포막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세포막을 못 만들면 세포 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성장기 때 지방을 너무 안 먹으면 잘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여기 이름 써있죠. 스테로이드 써있지, 그치? 얘 잘 아는 거 콜레스테롤 여기 있죠. 테스토스테론 여기 있고요. 에스트로겐 여기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같이 이름에 스테로가 들어있는 건 다 여기 있어요. 뭐 만드는 애야? 성호르몬 만드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콜레스테롤을 성장기 때 섭취하지 않으면 2차 성징이 잘 발현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방도 좀 어릴 땐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얘를 많이 먹죠. 그치? 그래서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다른 지방들을 좀 많이 섭취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한번 해볼까요? 단백질은 중요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생물1에서는 중요한데 생물2에서 너무 많아서 배우지 않습니다. 단백질이요, 효소 만들고요, 호르몬 만들고요, 세포막 만들고요, 항체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걸 다 만들어내죠.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손톱, 발톱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눈의 각막 단백질이고요. 수정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동물체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단백질로 만들거든요. 이걸 합성해내는 기술이 인간들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녹내장, 백내장 걸린 사람들 뿌옇잖아요. 수정체가 뿌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정체가 뿌여니까 아무리 밖에 뭐 안경을 써도 뿌연 거야. 그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수정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저건을 넣어서 수정체를 초음파를 쏴요. 초음파를 맞으면 단백질이 터져요. 그럼 수정체가 방울방울로 변해. 그럼 청소기를 꽂아서 그 수정체를 싹 깨진 수정체를 걷어내요. 빨아내요. 그럼 이 사람은 수정체가 없죠. 돋보기가 없는, 렌즈가 없는 카메라야. 렌즈가 없는 카메라면 아무 기능이 없어요. 원근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아무 기능이 없는 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거기다가 새로운 수정체를 넣어주면 되잖아. 아직 인간이 만든 수정체 중에 자연 생성된 수정체만큼 괜찮은 수정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플라스틱으로 만든다거나 실리콘으로 만든다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끼워주는 거죠.
그럼 투명하게 맑게는 보이나 원근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 눈의 기능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되게 생물학에서는 좀 발전했으면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체크하나요? 아미노산이라는 애가 모이면 단백질이 됩니다. 이 아미노산 같은 애는 하나 있어서 단위체라고 하고요. 단백질은 여러 개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이걸 복합체라고 해요. 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요. 아미노산과 단백질이 결합할 때 뭉쳐서 결합돼요. 이때 결합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영어식 이름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폴리펩타이드를 깨부수는 효소 이름 뭐야? 펩티다제, 펩티데이스 이렇게 얘기하죠. 펩타이드 안 외우잖아요 지금. 화학도 안 써요. 그냥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구나.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죠? 뭐 매우 쉽죠? 단백질 아닌 애가 없으니까. 이것도 상식. 생물학 보는 애들 요거 상식이에요. 요게 분해가 되면 암모니아가 나타나죠. 독성이 있다고 했어요. 암모니아는 그냥 버리지 못하고 요소로 만들어서 독성이 없습니다. 배설하죠. 요걸 요소로 만들어주는 기관이 누구라고? 간이에요. 그래서 간의 기능 그러면 해독작용 이렇게 먼저 쓰게 되는 겁니다. 생물 원내용이죠. 마지막 하나 핵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건 몰라도 생물2의 핵산은 중요합니다. 핵산 두 종류가 있어요. DNA, RNA.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해요. 핵. 영어로 뭐라 그래? 뉴클리어스 이렇게 쓰죠. 너무 잘했습니다. 산 영어로 뭐라 그래? 그래서 핵산의 영어 이름은 뉴클레이크 애시드예요. 뉴클레이크 애시드. 진짜로 핵으로 된 것 같은 산 이런 뜻이거든요. 핵에서 나온 것 같은 산성물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줬어. 여기 NA 써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NA가 있는 거예요. NA가 있는 애는 전부 다 핵산이라는 뜻입니다. 대신에 얘는 왜 디핵산이야? 붙어있는 당 이름이 디옥시니까. 디옥시핵산. 얘는 왜 R로 시작해? 리보라는 당이 붙었어요. 그래서 리보핵산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네 둘을 합쳐서 핵산이라고 쓰는 거 맞죠? 당연히. 그럼 핵산의 기본 단위는 뭐니? 이건 생물 원에도 출제되는 단어죠. 뉴클레오타이드. 염기, 당, 인산이 1대 1로 붙어 있는 녀석이지. 핵산이라고 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60억 개 조립하면 DNA 한 가닥이 돼요. 60억 개가 필요해요. 그럼 그 한 가닥이 뭉쳐서 염색체 하나가 되겠죠. 그럼 니네 몸에 염색체 몇 개니? 46개의 세포당 들어있죠. 세포당 46개가 들었고 니네 몸에 세포가 약 1조 개 있거든요. 그럼 니네 몸의 염색체는 총 46조 개가 들었지. 그래서 대충 산술해서 거기에다가 뉴클레오타이드를 60억 개를 곱해주면 니네가 몸속에 갖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개수가 됩니다. 몇 그램 나가겠니? 장난 아니죠? 논술이에요. 인간 몸에 들어있는 DNA는 몇 그램일까요? 이게 논술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문제는 좀 옛날 시험. 둘로 나눕니다. 핵산 중요해요. 둘로 나누세요. 하나는 DNA, 하나는 RNA. 일단 가장 중요한 거 5탄당, 가운데 5탄당이 들어있는데 탄소 5개짜리 5탄당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5탄당이에요. 이름은 뭐야? 얘는 D로 시작해야 되니까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끝나면 그게 DNA가 갖고 있는 5탄당이 됩니다. 얘는 R로 끝났으니까 그냥 리보스 이렇게 써요. 그죠? 여기는 D, 여기는 리. 그래서 리보스로 결합된 핵산, 디옥시리보스로 결합된 핵산. 영단어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겠죠. 자, 두 번째 염기라는 애가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염기가 ATCG로 되어 있고요. 얘는 염기가 AUCG로 되어 있죠. 차이는 얘. T는 이름 뭔지 아니? 티민. U는 이름 뭔지 알아? 유라실.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입니다. 한 번 더요. 인산. 인산은 공통이에요. 얘는 공통입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산성이고요. 인산은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DNA는 RNA는 플러스 극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화돼 있어서 이런 거 안 하지만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이걸 겔이라 그래요. 겔. 이렇게 겔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 그리고 여기에 범행 현장에서 나타난 혈액을 넣어요. 그 혈액에서 DNA만 뽑아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용의자 1번, 2번, 3번에 세포를 채취해서 거기서 DNA만 꺼내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극을 딱 걸어주면 여기서부터 DNA가 이 겔이라는 젤리층을 뚫고 내려옵니다. 뚫고 내려와요. 뚫고 내려올 때 DNA 조각조각마다 내려오는 속도가 그리고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거기서 내려오다 멈추고 내려오다 멈추고 내려오다 멈추고 이래요. 그리고 얘도 내려오겠지. 3번 막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내려왔는데 이렇게만 내려오는 거야. 다르죠. 그럼 애가 좀 달라요 이렇게 쓰는 거죠. 2번 내려왔는데 이렇게 생겼어. 다르지. 범인 아니야. 요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딱 걸쳐서 여기 딱 나타나면 아 1번 범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DNA 조각이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옛날 범인 이렇게 잡았거든요.
요새 그냥 기계에다 넣으면 지가 알아서 해주지만 이렇게 씁니다. 건대 생명공학과 애들이 지금도 이거 하고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 실험 장치를 세팅하는데 10시간이 걸렸어요. 왜? 액체를 부어서 유리막 사이에 액체를 부어서 납작한 개를 만들었어야 됐어. 실험을 하려면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겔이 굳을 때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세팅 만들어 놓고 나가서 술 먹고 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들어와서 분해하면 겔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또 실험을 해요. 여기 있는 애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또 10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뿅뿅뿅뿅 집어넣고 또 10시간 동안 또 놀다 또 오는 거야. 그래서 실험 한 번 하면 20시간 정도가 필요한 거야. 하루 진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밤새서 실험해요. 요즘 생명공학과 애들도 실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밤새서 실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네들 잠 많으면 생명공학과 못 가요. 밤새서 실험해야 돼. 요새는 겔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다가 바로바로 쓸 수 있죠. 좋은 기계를 사면 그냥 기계에다 넣으면 데이터가 쭉쭉쭉 나오는데 대학교에서 그러진 않겠죠. 비싸니까. 하나만 더요. 구조를 보면 얘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그래서 DNA를 그릴 때는 이렇게 이중으로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요. RNA를 그릴 때는 한 가닥만 그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상식 되게 많아. DNA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염기가 이 안쪽에 들었어요. 염기가 기둥의 안쪽에 들어서 기둥이 이렇게 바깥쪽을 감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바깥에서 자외선 같은 애가 오면 이 염기 안으로 잘 들어갈 수가 없겠죠. 바깥쪽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RNA를 보면 뚫려 있습니다. A, T, C, G 이런 염기가 노출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외선이 오면 얘네들 직접 닿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염기 하나가 바뀌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DNA보다 RNA가 돌연변이가 잘 생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거예요. RNA 바이러스거든요. 돌연변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감기 마찬가지예요. 다 이유가 있다. 그런 생물학을 배워놓으면 지금 시중에 나오는 뉴스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이렇게 읽을 때 더 많은 이해가 되죠. 왜 백신을 만들 때 하필이면 mRNA 백신을 만들었겠니? 잘 모르잖아요. 나는 그런 걸 읽으면 그래도 좀 알죠. 아, mRNA 백신은 니네들이 생물1에서 배우는 방어작용할 때 그 백신이랑은 달라요. 생물1에서 백신은 약화되거나 죽은 항원을 넣어주죠. 그럼 니네 백신 맞을 때 여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애를 맞아줬다고?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요. mRNA 백신을 맞았다. 그런 걸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올해 논술을 보면 mRNA 백신은 무엇일까요가 논술 시험 문제로 거의 대명사가 됐거든요. 작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면 올해는 mRNA 백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잘 보고 있다가 논술 쓰러 갔는데 생물 문제로 mRNA 백신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아싸 이거 막 쓰는 거죠. 아싸. 그럼 대학 가는 거예요. 논술 페이지를 몇 페이지만 채우면 대학생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 쓰는 애들은 신문 스크랩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는데 그거 안 하고 여러분들은 오로지 내신으로만 수시를 가려고 하죠. 그래서 수시 합격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니네 중에 대학교 캠프 갔다 온 사람 있어? 아, 니네는 없겠다. 코로나 때문에 안 했을 테니까. 대학교 캠프가 여름, 겨울에 열리거든요. 거길 반드시 가야 돼요. 수시 보는 애들은. 그래서 캠프 참가증을 받아서 그 한 주를 거기 생활기록부에 쓰는 거예요.
얘 무슨 대학에서 주최한 캠프에 다녀왔어. 그리고 그 학생부를 가지고 그 대학교에 넣는 거죠. 그럼 면접관이 물어봐요. 너 왜 우리 대학 왔어? 그러면 니네 대학교에 관심이 많으니까 나 옛날에 캠프도 갔다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캠프에 진행했던 교수님이 면접관일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예전에 한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새끼 합격인 거야. 대학 가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근데 마지막 하나요. 자, 역할이 뭐냐 하는 짓이. 요거 잘 봐. 요거 어렵습니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R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얘는 운반은 못해요. 얘는 운반도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책에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라고 써 있고요. 여기에는 유전 정보를 운반, 전달해요 라고만 써 있어요. 근데 RNA도 저장을 합니다. 근데 운반을 하는 작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기는 운반이라고만 써 있고요. 얘는 저장을 하는데 운반을 못해요. 전달은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저장이라고만 써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 어디 있니? DNA는 핵 속에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RNA는 핵 속에도 존재하고요. 세포질에도 존재하고요. 리보솜에도 존재합니다. 리보솜에 RNA가 달라붙어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생물체에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RNA가 달라붙어 있다. 리보솜엔 RNA가 달라붙어 있다. 됐죠? 요거 해달라고 그랬어요. DNA와 RNA를 구별하는 요 녀석은 하나의 힘입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요. 핵산은 구성 성분이 무엇일까요? 탄소 있고요. 이거 탄당이라고 써있잖아요. 탄소 당연히 있어야 되지. 당이니까 저기 있는 건 다 있습니다. HO. 됐나요? 여기 또 써있잖아요. 인이니까 P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염기성이 나타나야 돼요. 염기성. 그래서 N인 거예요. 어때? 단백질과 구성 성분이 거의 비슷하죠? 하나는 S가 있어. 단백질에는 P가 없습니다. 얘는 P가 있고요. 핵산에는 S가 없어요. 그래서 P와 S를 가지고 누구냐 이런 것들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3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이는 내신 시험 문제가 6단위식입니다. 생물학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2페이지 3번 한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생명체의 주성 구성물질은 누구인가 이렇게 쓰는 건데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에 다 녹지 않습니다.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로 되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마지막 장, 피부 밑에 지방층을 구성하여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 지질 이렇게 써놓으면 안 돼요. 생물2는 지질 중에 누구니를 쓰는 거거든요. 됐나요? 몸에다 저장할 때 쓰는 거 누구라고? 중성지방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답이 되는 겁니다. 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핵산의 단위체는 무엇이니? 핵산은 물로 되어 있다고 단위체가 유클레오타이드입니다.
DNA는 당으로 뭘 갖고 있다고? DNA는 D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DNA는 디옥시리보스, RNA는 리보스.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ATCG, ATCG. 잘 보세요. ATCG. RNA는 AUCG. 일반적으로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됐죠? 33페이지 자료 1번 한번 해볼게요. 가는 동물체, 나는 식물체,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세포는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게 동물이죠.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이름은 다 써봤고요. 식물체에는 없고 동물체에만 있는 애. 그러면 C기관계. 식물체에만 있는 애. 누구? E조직계. 써놓고 문제 풀면 쉽죠. 가와 나에서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그 다음 밑줄이에요.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된다고? 조직이에요. AD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신경조직은 누구 거? 동물 거. A. 소화계와 배설계는 어디에? C. 간과 콩팥 떨어져 있죠. 간과 콩팥은 기관입니다. B. 표피 조직은 식물 거. 상피는 동물 거. 표피는 식물 거. D. 그러니까 동그라미.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 다 누구라고? 모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조직계를 골라야 되죠. E를 골라서 해야 됩니다. 이 모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E에는 표피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기본 조직계가 있다. E에는 조직계, 동그라미. 생장점과 형성층, 아까 얘기했어요. 생장점과 형성층 뭐라고? 조직 중에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분열 조직이라고 했죠. 얘는 분열 조직입니다. D라고 쓰셔야 돼요. 개체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애다. 네, 생명체니까 동그라미. 됐죠? 이런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역시 생물투의 첫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어요.